자, 매주 금요일 금빛 재무생활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명록. 아우 이선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기분들 중에 낀 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낀 세대? 네, 위로는 부모님 봉양을, 아래로는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책임지느라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해서 낀 세대라고 하고요. 한국의 50대에서 60대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봤고. 네, 미국에서도 40년 전에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죽 힘들면 이런 말들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문제는 윗세대랑 아랫세대를 책임지느라 본인들은 여유가 없고 노후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으로 내 자산이나 노후 생활비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와, 아찔하네요. 생각만 해도. 진짜 그럼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 상담한 사연과 함께 은퇴 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 주제를 두 분이 준비하시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연락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사연을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론으로 들을 때는 이게 내 상황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면서 그러고 보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어떻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연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은퇴 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관련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6년 전에 친정 엄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치매로 힘든 시간 보냈지만 저희 형제 자매들이 자주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서 마음의 짐은 조금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빠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벽에 움직이시다가 넘어져서 척추뼈가 골절이 됐어요. 지금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태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들어갔던 간병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아빠 간병비는 또 얼마나 들어갈지 많이 걱정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형제들끼리 그 비용을 이제 나눠서 내기로 했거든요. 부모님은 저희가 이제 뭐 책임지고 모시면 되지만 저희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프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는 싫거든요. 노후 준비도 부족한데 아빠 있을 때 생각하면 정말 무섭고 많이 불안해요.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요.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변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치매라는 게 너무 흔한 질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죠? 내 주변에도 뭐 누구 치매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지? 이런 생각들을 또 들고, 또 남들이 뭐 때문에 고생했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제서야 나는 지금 어떻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자, 사연자분의 경우도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치매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간병비 때문에 사연자분이 속을 많이 썩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그런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황이십니다. 내가 나이 들면 누가 책임져 주지? 직접 만나보니까 어떤 상황이셨어요? 네. 사연자분은 50대 주부셨고요. 현재 아버님 챙기랴 가정 챙기랴 매우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네. 본인도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아버님 간병 때문에 시간도 여의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아직 아버님 치매가 심하지 않아서 낮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모셨는데요. 최근에는 척추골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와, 보통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많이 모시잖아요. 이분 대단하시다, 집에서 모시고 계시면. 근데 이게 간병이라는 게 진짜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맞아요. 사고로 골절돼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첫째가 비용이고요.
둘째가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쵸. 점인데요. 주디, 네. 만약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24시간 간병을 받는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최근에 간병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거든요. 간병인이 24시간 동안 곁에 있게 되면 최소 비용이 13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고 돌봐야 될 게 많다. 그럼 적게 잡아도 하루 15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들더라고요. 그죠? 네, 업체마다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맞아. 이제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은 평일 13만 원에서 16만 원, 주말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한 달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400만 원 정도의 간병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치매나 하반신 마비, 욕창, 기저귀, 감염성 질환 등 상황에 따라서 추가 비용 든다고 하니 정말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 병원비는 건강보험 적용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간병인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냥 내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에 내가 스스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진짜 큰일이에요.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거라도 나가면 되니까. 근데 없다. 막막해지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이 주제로 잡았던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을 통해 노인성 질환 또는 사고나 특정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위 가능 정도를 경종으로 판정해서요. 집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도는 5등급에서 1등급을 받은 상태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암 수술을 하거나 뇌 수술을 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주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비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간병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사연자분처럼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미리 간병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막상 진짜 혼자 못 움직이겠는데 그렇다고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생업 포기하고 나 좀 와가지고 돌봐라. 이게 어느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분이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은퇴 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 첫 번째가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비를 준비하는 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간병인을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간병비를 지급하는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주디는 어떤 상품이 더 마음에 드실까요? 저는 솔직히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나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매력적인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물론 상황에 따라 간병인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다르겠지만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간병인이 필요해서 보험사에 간병인 요청을 하면 보험사와 계약된 간병인이 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간병인이 방문을 거부하게 되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대신 입원비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갱신형으로만 가입하기 때문에 향후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간병인이 안 오는 경우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병인이 안 오면 돈을 좀 많이 줘야지 입원비 10,000원밖에 안 줘요? 네, 그게 정해진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하네. 10,000원 받는 것보다 간병인이 오는 게 훨씬 당연히 낫죠. 좋죠. 근데 실제로 간병인이 부족해서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간병인 4일 정도만 쓸게요 하고 요청하면 사용 기간이 짧아 간병인이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간병인 비용이 올라도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 상품을 가져갈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이 장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사가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 요양병원, 일반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가입한 금액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간병인당을 더 주고 20년이 지나면 2배로 지급하는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 보험, 그러니까 간병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생각보다. 간병인을 보내주기도 하고, 간병인을 사용하면 간병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간병비를 20년 후에 더 많이 주는 그런 보험도 있고, 이게 일이 닥쳐봐야 안다고요. 이게 간병인을 필요로 했던 상황이 생겼던 사람들은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연자분과 같이 5, 60대에는 부모님 봉양하고 자녀들 부양하느라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죠.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만약 간병과 같은 상황으로 내 자산이나 노후 생활비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은퇴 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그 첫 번째가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 주신 분께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 가정의 전체적인 경제 흐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연자님은 3인 가정이었고요. 외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외벌이. 네, 가정의 월 수입은 약 450만 원 정도였고요. 네. 생활비는 간병비 포함해서 370만 원, 보험료는 약 80만 원입니다. 간병비를 포함한 생활비와 가족 보험료를 내면 단돈 10만 원도 저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빡빡하네요. 네, 때문에 금융상품 조정을 통해 여유자금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370만 원이나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보험이 80만 원 나가시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총 80만 원 보험료 중에 남편분의 실손 의료비가 7만 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 등을 가입한 종합보험이 13만 원, 운전자 보험이 3만 원, 화재보험 10만 원으로 33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아내분은 실손 의료비 8만 원이랑 종합보험 15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으로 총 26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고, 대학생 아들은 만기가 다가오는 어린이 보험 4만 원, 종신보험 17만 원으로 총 21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인 가족 총 납입 보험료가 80 이렇게 해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그리고 3인 가족의 보험료 이렇게 내면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셨어요. 보험료도 세 분이서 80만 원을 내고 계시면 적은 보험료는 아닙니다. 두 분 전문가님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4부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나도 내 노후의 보장에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것 같다.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구나.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간병인 보험도 종류가 참 많고요. 나이가 많더라도 저렴한 회사가 있고 비싼 곳이 있습니다. 또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험이 판매되기도 하고요. 갱신형으로 판매가 돼서 막상 이 간병인 보험이 정말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너무 비싸져서 유지하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비갱신 100세 만기 그리고 하루에 15만 원씩 꼼꼼하게 잘 주는 그런 제대로 된 간병인 보험도 있고 아까 이선우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 뒤에는 더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제대로 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간병인 보험도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제대로 잘 회사마다 상품마다 비교 잘 해보시고 도움 필요한 간병인 보험으로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3부에서 살펴본 사연에서는요. 어머님께서 치매로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아버님도 치매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들어간 간병비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노후에 아프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월에 들어가는 생활비, 그러니까 아버님의 간병비부터 시작해서 월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너무나 빡빡하고 3인 가족이 한 달에 80만 원씩 보험금을 납입하면서 월에 여윳돈이 한 푼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장을 받고 계셨습니까? 네, 먼저 사연자분의 보장 범위부터 살펴보면요. 네. 암 3천, 뇌혈관 1,000, 허혈성 심장질환 1,000, 상해 질병 수술비, 상해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하셨는데요. 이 종합보험의 경우 오랜 기간 잘 유지하셨고 네. 특약 구성 또는 그 보험료의 가성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보험은 끝까지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또 운전자 보험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전자 보험이 더 좋다고 판단돼서요. 과감히 해지하고 적립보험료 없이 15,000원으로 새로 가입하기로 하셨고요. 화재보험의 경우도 적립금만 많고 만기 환급 시 100%가 되지 않아 이 저축 목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해지하고 10,000원대로 새로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입하신 내용이 많이 나쁜 것도 있고 뭐 적당히 괜찮은 것도 있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내분 보장 범위를 살펴볼게요. 남편분과 같이 암 3,000, 뇌혈관 1,000, 허혈성 심장 1,000, 상해 질병 수술비, 상해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하셨는데요. 네. 이 종합보험 경우도 특약 구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적립보험료가 약 3만 원 있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자면은 네네. 보장성 보험에 적립보험료를 넣는 경우는 적립보험료의 수수료가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저축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있는 분들은 적립보험료만 빼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또한 남편분과 같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전자 보험이 더 좋다고 판단돼서 그렇죠. 과감하게 해지하고 적립보 없이 15,000원으로 새로 가입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부부 보험에 둘 다 적립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적립보험료 방금 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면 빼주세요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회사와 상품 그리고 판매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판매된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칠손오르비가 가입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보험료를 없애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하네요. 하지만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 적립보험료가 사업비를 50%나 뗐는데 내가 원하는데도 뺄 수가 없다. 그런 상품도 있다. 그런 상품은 없어져야 됩니다. 과감히. 자, 적립보험료 내가 원하면 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뺄 수 없는 상품도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적립보험료가 들어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적립보험료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문의부터 주십시오. 저희 전문가들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부의 보험 살펴봤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땠나요? 네, 대학생 자녀분 경우에는요. 내년에 만기되는 어린이 보험에 실손 의료비 특약이 가입돼 있었고요. 특이하게도 부모님도 가입하지 않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동키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더군다나 종신보험 가입 당시 사망보험금이 필요했던 분은 가장인 아버님이셨는데 맞아. 아드님이 종신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더군다나 특약도 모두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손 의료비만 4세대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만기되는 어린이 보험 그리고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속상하네요. 네네. 그리고 자녀분이 아직 현재 과외로 용돈을 벌고 있어서 10만 원 정도라면은 아드님이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드님 명의로 10만 원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아드님이 굉장히 주체적이네요. 본인 용돈으로 보험을 유지하겠다. 내가 직접 낼 수 있도록 좀 맞춰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은 항상 좋아요. 내용 자체가 좋습니다. 뭔가를 보장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 중에 나쁜 보험은 없어요. 하지만 나한테 나쁜 보험은 늘 있습니다. 나한테 맞춰서 보험을 가입해야지 보험이 늘 좋은 거지. 나한테 나쁜 보험을 가입해 놓고 보험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드님의 경우에도 아드님한테 종신보험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렇게 창창한 아드님한테 종신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아드님 사후에 누군가에게 남겨질 보험금. 이게 아드님한테 왜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가입하기에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필요하다. 뭐 나중에라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아들의 아들 딸이 필요하지 그래요.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집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윳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신보험은 정리가 필요하죠. 자, 근데 사연자분이 걱정하시던 간병보험 이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따로 없네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치매로 돌아가시고 간병보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요. 얼마 뒤 아버님까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시니 맞아.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시는 만큼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준비하기로 하셨고요. 네. 일반 병원 15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을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7만 원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더니 남편분은 4만 5천 원, 아내분은 6만 5천 원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에는 20년 뒤에는 2배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셨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싶었는데 20년 뒤에 2배로 지급까지 해요? 오, 근데 간병인 보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현재까지는 저렴하고요. 이것도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사들의 모든 간병인 보험 상품을 쭉 나열해 놓고 가격 비교와 상품 비교를 다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거. 왜 아버님, 그러니까 남편분보다 아내분께 더 비쌀까요? 간병인 보험이. 아내분이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은퇴한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손해율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호 전문가님 제 표정 보이죠? 삐진 건가요? 뾰루퉁해졌어요. 왜? 그렇군요. 나이가 들고 나서는 어느 정도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필요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한테 조금 더 위험률을 부과한다라는 얘기. 자, 앞서 3부에서 말씀드렸듯 간병보험은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 지급됩니다. 보험료에 따라서 같은 금액으로만 지급되도록 가입을 하거나 또는 20년 후에 2배로 지급하도록 가입을 할 수도 있죠. 물론 2배로 지급하는 게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젊은 분들은 방금 설명해 주신 그 2배로 지급해 주는 거 그걸 가입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간병보험은 은퇴를 앞둔 분들만 가입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간병보험은 젊은 세대도 많이 준비하세요. 보험료가 지금 제일 저렴하고요. 2배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해도 보험료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0대만 되어도 저는 간병보험을 꼭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있어야 돼요. 어릴 때 준비하는 게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안심이 되죠. 자, 그럼 끝으로 가족분들 리모델링 결과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남편분은 실손의료비 7만 원, 종합보험 13만 원, 운전자 보험 15,000원, 화재보험 1만 원에 간병보험 4만 5천 원을 추가해서요. 기존 33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월 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네. 아내분은 적립보험료 3만 원을 삭제한 종합보험 12만 원, 운전자 보험 15,000원, 그리고 6만 5천 원의 간병보험을 추가해서 기존 26만 원에서 현재 20만 원으로 약 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아드님이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월 3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보완했으면 하는 특약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막 가입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최소화해서 여유를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사연자분 가정에 잉여 자금 매달 33만 원이 생겼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뭔가 쓸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연자님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님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형제 자매분들이 분담한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퇴사 후 납입 중지되었던 국민연금도 이젠 아내분께서 지역가입자로 계속 이어서 납부하기로 하셨고요. 약 2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 그 자금은 적금을 통해서 비상예비 자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자분 가정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이래서 전문가는 곁에 둬야 됩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 돈키호테 전문가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보장은 업그레이드해서 채워드렸고요. 보험료도 줄이셨고요. 또 보험에 대한 조금의 욕심을 내려고 하자 두 분이 말리셨습니다. 보험은 최소화시켜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후에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부분은 왜 원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질병,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고, 거기에 매달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아프고 다쳤을 때 한꺼번에 너무 큰 돈이 쑥 빠져나가지 않도록 큰 돈이 나가게 되는 진단비, 암, 뇌, 심장혈관 관련해서 들어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이분처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치매 가족력이 심각한 가정이셨죠. 자, 그러면 치매라든가 간병 관련해서 큰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 가정은 대비를 해 두셨어요. 이분은 두 분 전문가를 통해서 그 이상을 막 욕심내시는 순간 차단당하셨습니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매달 33만 원을 두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상예비자금을 만들어 두셔라라는 조언도 들으셨고요. 오늘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간병보험은 반드시 준비하세요. 둘째. 간병 일당으로 준비하되 여유 되시면 2배로 지급되는 간병보험을 추천합니다. 네, 여름을 닮은 남자 이명록 전문가, 겨울을 닮은 남자 이선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한 금빛 재무생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